치마 입고 길을 걸어가네. 누군가 나를 볼 것 같아. 사실은 어색했어. 사람들의 눈빛이 나를 보고 있어. 계단을 올라갈 때 조심스러워.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나를 볼까봐. 하지만 입고 싶은 것은 짧은 미니스커트. 화장은 안 얼굴로 짧은 미니스커트. 행사 오늘. 이거 너무 노래 좋다. 우리 팬네요. 야. 뮤지컬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뮤지컬 같은 느낌이. 너무 멋있었어요. 네. 자,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입니다. 오늘은요, 주제 힌트송으로 바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부른 노래는요, 1980년대를 풍미한 한국의 마돈나죠. 민혜경 선배의 노래였습니다. 혹시 민희경 씨를 아세요? 요렇게 알죠? 노래로. 보지는 못하셨죠? 그쵸, 그쵸. 저는 TV 보면서 민희경 씨 TV로. 보면서 저는 잘한 세대라서 그 당시 정말 그 당시 가수 같지 않은 센세이션 했을 것 같아요. 파격적이었던 그런 가수였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 80년대인데 이런 노래 나왔다는 게 참 그죠?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노래는 지금 국회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 오늘은 특별히 주제뿐만 아니라 이 노래 제목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속의 퀴즈예요. 근데 힌트는 우리 예원 씨가 속기록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속기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과 재산권은 엄격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것을 본 의원도 굳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국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다 인식하고 있지만 통행의 자유도 통행 금지 시간을 제정한다. 거기다가 미니 복장을 입어서는 안 된다 등등의 자유권의 제한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불렀던 노래의 제목이 뭘까요? 미니 복장. 미니 복장! 미니 스커트. 정답입니다. 근데 네. 미니 스커트라고 하니까 알 것 같아요. 속기록에 나오는 저 미니 복장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노래 가사에 이미 미니 스커트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좀 채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큰 결심 부탁해요. 부탁해요. 네, 좋습니다. 자, 미니 스커트가 오늘 힌트송의 제목이었는데요. 자, 이게 도대체 국회사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이제 패션이나 뭐 입법에 대해서 얘기를 혹시 할 건가요? 속기록에도 나왔지만 예전에 미니스커트를 국가에서 입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었잖아요. 당시 국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맞습니다. 자, 힌트송에서 언급됐던 미니스커트. 지금 이제 입고 계신 그 옷, 네, 그쵸. 미니스커트. 뭐 지금은 입고 싶은 누구나 남녀노소 입을 수 입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저 영국 사람들은 치마 있어요. 입습니다. 네, 남자. 맞습니다. 지금은 뭐 사실 이제 과거 우리나라에는요, 이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이 금기시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진짜 재밌습니다. 바로 국민의 자유를 위해 금기를 깬 국회의 이야기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태평종 단속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스케줄 깎는 것도 아니고. 대중가요 검역. 동백 아가씨. 외색이야! 저속한 음악이요! 태평종 금지시켜! 사람들 일이 저 그게 딱 방송 못하겠어.
많이 입지 말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고소해야죠. 자, 여러분들은 금기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세요? 금지된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렇죠. 종교적인 금기가 좀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돼지고기가 금기되고 뭐 불교 스님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아마 멕시코에서 비슷한 금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멕시코에서 약간 여자들이 다리 노출에 대한 금기가 좀 있어요. 네? 법적으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다리를 오히려 안 보여주려고 하고 노출 안 하고 어깨 같은 건 노출 잘해요. 그래서 만약에 멕시코 여자랑 한국 여자를 만나면은 한국에서는 다리 노출을 더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게 참 문화 충격이 있고 그래요. 멕시코에서 아직도 진짜? 정바지는 더 많이 치마는 여자들. 별로 아니 신경 안 치마는 입긴 입는데 홈파티나 아니면 특별한 행사 이벤트 뭐 결혼식 그럴 때는 입지만 평소에 돌아다닐 때는 잘 안 입어요. 금기라는 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시대적인 배경은 물론이고 국가마다 좀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서 기준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와, 신기하네요. 아니, 진짜 우리한테는 역사지만 또 이 크리스티에게는 또 현실이라고 하니까 이거 재밌기도 한데 혹시 MZ 세대인 우리 임빈이 양은 미니스커트 집에 있어요? 네, 많아요. 그거를 많이 입지 말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꼰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미니스커트가 금기 시대였던 시대는요, 1960년대에서 70년대였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정말 크나큰 전쟁의 아픔을 딛고요. 60년대부터 정부 주도하에 경제개발 시작되잖아요. 그죠? 자, 이 과정에서 특히 정부의 그 개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참 대표적인 어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미니스커트가 퇴폐 풍조를 조장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엄중하게 단속되었던 겁니다. 퇴폐 풍조! 퇴폐 풍조! 꼰대. 꼰대. 야,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진짜 심각했어요. 저도 영화나 영상 같은 데서 경찰이 약간 미니스커트 단속하는 거를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한 개인의 옷차림을 통제했다는 게 사실은 약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에 살았던 분들에게는 요즘 이렇게 저같이 Z세대의 옷차림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비절하죠, 같아요. 비절하죠. 미니스커트뿐만 아니라 크롭티라고 이렇게 상의를 엄청 이렇게. 짧게 입는 것도 유행이거든요. 맞다, 그렇죠. 어쩌다가 미니스커트가 유행이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히피 문화 그리고 팝 음악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미니스커트와 장발 문화가 함께 들어오면서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졌고요. 또 권위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에 좀 저항하려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자는 미니스커트, 남자는 장발이 유행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 한번 퀴즈 많이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주제가 이 미니스커트인데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압니다. 어? 근데 아는데 함구하겠습니다. 당시 약간 요즘 말로 하면 셀럽 같은 네. 유명인들이 아니었을까요? 이건 정말 그때 당시에는 충격. 어허이 저런, 어허. 했던 그런,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충격을 줬던 분인데, 자,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죠. 이 땅에 미니스커트 1호가 나타났을 때 와, 진짜 짧다. 아니었을까? 와, 계란빵! 실제예요? 미쳤어! 빵! 어머, 이 영상은 처음 봤어요. 근데 요즘 시선에서 봐도 너무 짧아 보이는데 어이, 꼰대! 근데 그래도 저렇게까지 놀랄 일인가요? 아니, 저게? 진짜 짧다. 계란 던지고 막. 그 누구예요? 자, 여러분, 영상 속 주인공이 누구냐? 진짜 저한테는 진정한 가수. 정말 이게 각인됐던 그런 분인데요. 바로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 큰별쌤 최태성이 너무나도 좋아했던 가수. 윤복희 씨입니다. 윤복희 씨. 날 사랑한다.
MZ 세대분 혹시 윤복 씨를 아시나요? 교과서에서 봤어요. 오 마이 갓. 교과서에 나오나요? 여기 교과서에도 실리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진짜? 어쩌면 이 미니스커트를 처음으로 입고 나오면서 정말 이 사회적으로 아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달걀 던지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 그죠? 네. 다행히 이 영상은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 네. 대역으로 촬영한 한 백화점의 광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윤복희 미니스커트 귀국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사건. 네, 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 실제 상황 아니야?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최근 사실이 아니라는 게 본인 윤복희 씨의 증언으로 40년 만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당시 미니스커트가 대중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 충격 그 자체였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윤복희 씨는 언제 미니스커트를 최초로 입으신 거예요? 네. 윤복희 씨가요, 한 패션쇼 무대에서 처음으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을 합니다. 네. 그때 관객들 어땠을까요? 표정. 아니야, 그거는, 근데 약간 좀 좋아하는 표정이야. 어디서 산 거야? 정말, 이게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요, 이 충격이 엄청났는데 그 충격이 동경의 어떤 충격인 것 같아요. 열풍이 됐구나. 맞습니다. 미니 스커트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아하. 자, 미니 스커트 오늘 그래서 입고 오신 거죠? 당시 상황, 카더라 통신 기자님 취재해 오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카더라 통신의 김나희 기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렇다 카더라 소식을 전해드리러 나왔습니다. 1967년 가수 윤복희 씨가 직접 입고 등장하면서 유행되었는 미니스커트. 이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는 여성은 촌뜨기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큰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니스커트가 있는 곳에는 늘 사건, 사고가 뒤따른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인지 다들 궁금하시죠? 한 남성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보고 놀라 맨홀 구멍에 빠지는가 하면 제주도에서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뒤를 어린이 30여 명이 신기한 표정으로 따라다니다가 경찰이 출동한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처럼 미니스커트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합니다. 저 맨홀에 빠진 남자는 너무 웃겨. 그러다가 오케이. 이에 당시 언론들은요, 미니에 속지 말자, 변태 디자이너의 놀이객감 등으로 미니스커트를 비판하기에 나섰고요. 심지어 미니스커트를 입는 여성들을 민족 반역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성세대의 이 부정적인 반응에도 미니스커트의 유행은 계속되었는데요. 왜 그토록 미니스커트에 열광한 것인지 한 분을 인터뷰해보았습니다. 너가 시선 따위는 신경 안 써요. 미니스커트는 자유의 상징이고요. 또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상 카더라 통신 김나 기자였습니다. 자, 혼자서 거의 막 시대를 넘나드네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말투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서울 사투리라고 예전엔 약간 요런 뭔가 약간 북한 느낌 나는 이런 말투가 있었어요. 아마 멕시코도 그랬을 거예요. 뭐 전 세계 어디나 막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좀 말투나 표현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까 깜짝 놀랐던 게요. 민족 반역자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면은 약간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옷차림이 애국심하고도 이제 막 연관을 짓고 그러네. 당시에는 약간 반민족적 이데올로기가 남아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아까 진짜 민족 반역자도 놀랐지만 변태 디자이너의 놀이객감? 그런 얘기 들으면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디자인을 하겠어요. 그죠? 진짜. 정말 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MZ세대분은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을 민족 반역자, 변태 디자이너들의 놀이객감. 자, 이렇게 들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고소해야죠. 자, 이렇게 여성들의 패션이 점점 짧아지는 쪽으로 갔다면 남성들의 패션은 그 반대였습니다. 바로 이 영상 때문입니다.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me. 클리프 리차드.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s. 아, 노래 좋아. 잘 보세요. 힌트가 오지 않습니까? 머리. 자, 당시 영국의 유명 팝 가수 클리프 리차드가요. 1969년 내한 공연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요. 남성들 사이에서 이 클리프 리차드 따라하기. 네, 바로 이 장발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멋있는 거죠. 아니, 저 진짜 기억이 나는 게, 네. 저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애기인 저를 안고 있는 이제 아빠랑 아빠 친구들 머리가 죄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가르마가 저렇게 멋있지 않고 2대 8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후에 클리프 리차드의 입국이 금지되었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이게 진짜 우리의 어떤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역사지만, 그죠? 60년대, 70년대는요, 정부가 사회의 윤리와 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퇴폐풍조, 단속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1970년부터 이 매년 주기적으로 이 머리 모양과 복장을 단속하다가요, 1973년에는요, 경범죄 처벌법 만들어가, 네, 대대적인 단속마저 실시합니다. 진짜로? 지금 처벌 대상이에요. 네, 처벌 대상. 자, 어떻게 처벌 대상인지 당시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잔지 여잔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남잔지 머리를 길다. 길게 늘어뜨린 청년들. 멘트 들어보세요. 자신은 멋으로 알고 기르는지 모르지만은 장발은 위생에도 좋지 않고 보기에도 흉합니다. 남이 기른다고 덩달아 기르고 그 지저분한 모양이 과연 멋있게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치안당국은 머리를 깎아주고 응하지 않을 때는 즉결 재판에 넘기고 있습니다. 아, 미쳤어. 개털 깎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그러니까 막 자르네. 그러니까 혹시 기준이 있었어요? 막 몇 센치까지 장발이다 뭐 이런 거? 장발족 단속 기준은요, 머리카락이 귀를 덮거나 이 뒷머리카락이 옷깃을 덮는 머리, 이거 안 됩니다. 네, 이에 어긋나면요, 이렇게 대부분 경찰서로 연행되어서 머리를 깎겠다라는 각서를 쓰거나 또는 군의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은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머리 깎지 않고 버틴다? 네, 그럼 직결 재판에 넘어갑니다. 아니, 뭐, 머리 좀 길었다가 즉결 재판까지 간다고요? 왜 심지어는요,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잡아가지고요, 그 대로변에 이렇게 세워놔요. 반성하라고 이렇게 세워놔요. 그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자들 미니스커트의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참 지금 이거 생각하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난리 나겠다. 경찰이요, 자를 들고 돌아다니면서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단속했는데요. 단속 기준은요, 무릎 위 20cm. 지금 여러분 이거 상상도 안 가잖아요, 말도 안 지금. 되죠. 근데 막 그렇게 막 정부에서 하지 말라 막 법까지 제정하고 이러면은 솔직히 막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속하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어느 시대나 젊은이들의 그 자유로움은 막을 수 없죠. 그쵸. 실제로 이런 정부의 조치는요,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1980년 정부는요, 이러한 단속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시인합니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 단속 중지를 지시했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임민 학생이 발로 뛰면서 준비한 순서 있죠? 제가 이번에도 Z세대들을 대표해서 그때 그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역사 속 증인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는 특별한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때 그 시절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을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출동 Z세대가 간다. 오늘은 수많은 금기가 존재했었던 70년대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실 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1977년 제9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5선 의원을 지낸 국회사의 산 증인이죠. 정대철 전 국회의원님입니다.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0년대는 청년들 사이에서 장발과 미니스커트가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이러한 청년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궁금해요. 예,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특별히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히피들이 나와서 기존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자연 찬미주의자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던 그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에 청년 문화가 수입되기 시작해서 하나 유행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은 이거 수입된 덜 익은 문화 행태가 수입된 게 아니냐, 저항 문화가 수입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속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대체로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저항했던 사람, 야당했던 사람들은 체제에 저항하는 것은 괜찮은 올바른 뜻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게 갈렸습니다. 양쪽 측면이 다 있었다. 잘못된 일찍 도입된 문화를 모방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그러나 장기 집권 옳지 않은 민주주의를 잘못되게 끌고 가는 정권이나 기존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옳게 좋게 평가되고, 이런 양면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장발 해보고 싶으신 적 있으세요? 나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 아니 장발이 그것도 멋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멋있게 내 모습이 장발이었고 멋있게 생각하냐 도깨비처럼 될 것 같다. 네, 김민 잘했습니다. 학생 수고했습니다. 당시 잘했어요. 국회 현장에 있던 분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니까 그 시절이 좀 더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인터뷰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적절한 시점에 한 번 더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국민들의 열망과 사회적 변화를 바로 국회가 대변했습니다. 제가 관련된 속기록을 찾아봤는데요. 1988년에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면서 경범죄 종류에서 장발이나 미니스커트에 대한 단속 관련 규정도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중 개정 법률안 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현실과 맞지 아니하게 된 일부 경범죄 조항 또는 정치적 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인권 침해 여지가 있는 경범죄를 삭제하거나 그 구성 요건을 엄격히 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한 과벌 절차인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 질서의 유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개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를 강조할 우려가 있는 장발자 및 저속 의상 착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88년도잖아요. 네. 근데 88년도 시선도 저속 의상 착용자야. 표현이 좀 그러니까. 너무해요. 저속이라니요. 뭔가 좀 그렇죠 지금. 와. 근데 정말 이게 말 그대로 국회가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금기를 깼던 사건이네요. 근데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방금 만난 그 미니스커트나 장발 이외에도 더 많은 규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것은요. 속기록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둔두둔. 저속한 음반. 저속 의상뿐만 아니라 저속한 음반. 음반? 그 음악 관련 거 아니에요? 그 노래 부르는 거 혹시 규제를 그것도 그렇죠. 그때는 국가가 허락하지 않았던 음악이 있었던 거죠. 맞네요. 과거에는요. 대중음악은 연애와 유흥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민과 마찬가지로 관리해야 할 대상.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속기록을 통해서 당시 분위기를 한번 우리 예원 씨 한번 알려주시죠. 이 음반에 관한 법률의 내용 문제인데 우리나라에 이 음반에 관한 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예술을 갖다가 음반을 통해서 해외에 내보내는 문제도 있고 또한 저속한 이러한 음반을 갖다가 방지하는 데에도 이 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는 이 저속한 음반의 범람으로
국민 도의와 민족의 자주의식을 문란하게 하는 이러한 그릇된 음반을 저희들이 시정을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음반을 내거나 공연을 할 때 심의를 받기는 하거든요. 근데 당시는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좀 더 엄격하게 규제가 이루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저속한 음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내용이 있어서는 국민의 도의와 민족의 자주의식을 문란하게 하는 뭐 이런 음반이면 거창하네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지금의 BTS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단 BTS 영어로 불러 국민의 자주의식을 떨어뜨립니다. 오 마이 갓. 있을 수 없죠. 시위 대상 뭐 이런 나오지 그러네. 않겠습니까? 자, 우선 지금 나이 씨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음악에 대한 심의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정부 수립 이후의 국민 정서를 해치는 가요를 바로잡고 건전가요를 보급해야 된다라는 이 명분을 앞세우면서 1962년 한국방송윤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법이 만들어지면서 대중가요 검열, 이 검열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60년대부터 이 검열이 시작되었네요. 자, 그럼 혹시 당시 금지곡, 이때부터 이제 검열이 들어갔으면 분명히 검열했으면 금지시키는 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지곡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저 하나는 알아요. 뭔가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네. 그냥 노래 제목이 아니라 그냥 노래로 나오네 그냥. 와. 노래 너무 좋은데 왜 금지곡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명곡인데. 너무 좋은데. 외색이야. 아 공비. 왜 X가 아니에요? 딴 크리스티안은 욕을 했어요. 아니 왜지? 오케이. 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도 이 곡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당시에는 이 노래 인기가 더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최초로 100만 장이 넘는 그렇죠. 음반 판매량을 네. 올렸다고 하는데 왜 이 곡이 금지가 됐냐? 바로 일본풍. 아까 제가 아니라 외색.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외색이 짙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한일회담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 동백 아가씨가 일본의 엔카와 닮았다는 이유로 민족성 고취를 위해 금지곡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명곡은 또 명곡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금지곡이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또 좋아했단 말이에요. 네. 뭔가 좀 모순이잖아요, 지금. 그죠? 아이러니하네. 그래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자, 그 사건 발생 기사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에 따르면 금지곡 즐긴 삼공화국 청와대. 동백 아가씨가 금지곡으로 묶여있던 시절 청와대에서는 이 노래를 즐기고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됐다. 정말 실제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요 이 노래 정말 좋아하셨고요 또 즐겨 들으셨고요 또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금지곡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대중들한테는 금지하고 청와대에서는 즐기고 있었다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억울하지.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요 이 곡이 금지곡인지 몰랐대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그만큼 금지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967년에 음반법이 공포되고요. 이에 따라서 108곡의 가요가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108곡 모든 목록 그쵸. 리스트가 대통령한테 보고가 잘 안 된다고 그렇죠. 근데 고생해가지고 음반을 냈는데 네. 그 곡이 금지곡이 되고 내가 어디 가서 가수가 부를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 또 나이 씨 신곡 냈는데 네, 어디 가서 금지곡. 오빠들 마음 휘젓는다고 오빠야 하지 못하게 하면 어디 가서 오빠야 해요, 저는. 잘했다, 오케이. 저속한 음악이요. 어디 오빠를 자꾸 부르시오. 네, 자 그런데요, 이 1970년대에는 뭐 이거보다 더 심해집니다. 70년대에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배웠죠?
유신 시대잖아요. 우리나라 그 가요신의 역사에서 가장 그 부끄러운 시기가 아마 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신 시절이었던 이 1975년 정부는요. 공연 활동의 정화대책, 정화가 뭔지 아시죠? 깨끗하게. 깨끗이 청소하겠다는 얘기죠.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무려 아까 몇 곡이었죠? 108곡. 108곡 더블입니다. 무려 222곡을 금지곡으로 선정하고 너무 많아. 자, 해당 금지 가요는 방송은 물론이고요. 어떤 형태의 공연이라든지 음반 판매 등도 일절 금지됩니다. 오빠야 안 돼! 아니 근데 당시에 너무했던 게 대학생들 통기타까지 압수해가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했대요. 이게 뭡니까? 맞습니다. 대학생이 기타요? 왜 하필 대학생이에요? 임민 학생 혹시 노래방 같은 데 자주 가세요? 네. 네. 코너. 가지 마! 금지야!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유행은 MZ세대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1970년대의 그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도요. 통기타, 이런 청바지로 대표되는 청년 문화가 공권력에 저항하는 자유의 상징으로 통하면서요. 아주 빠르게 번졌던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려면 나름의 이런 공식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내세운 금지곡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금지곡 기준. 네. 항상 이렇게 또 기준을 따지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합리적으로 이유를 대란 말이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자, 금지곡 선정 기준으로는요. 창법 미숙, 퇴폐풍조 조작, 불신풍조 조작. 자, 이런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대중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금지곡들을 함께 들으시면서 당시 대중들의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예. 오늘은 좀 특별하게 준비해봤어요. 저는 그알 DJ 크리스티 아니에요. 저는 별이에요. 임빈 베이비. 나이 베이비. 예영 베이비. 잘 지냈지? 70년대 나라가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음악. 그때 금지곡이었지만 우리 베이비들 듣고 싶으면 들어줄 수 있어. 그 당시 그 시절의 금지곡 탑 1, 2, 3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명리했어요. 오케이, let's go. Music start. 거짓말이야. Oh yeah. 거짓말이야. 와.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이야. 네네네네.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라는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왜 금지되었을까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너무 섹시해서? 나이 베이비 나쁘지 않아요. 패션. 약간 패션, 분홍색으로 위아래 막 갇혀 있고 약간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저 자세가 약간 놀리는 듯해가지고 야구르기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땡땡. 아니면 아까처럼 저 가사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거짓말이야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가사가 사람들한테 불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불신풍조 조장. 어허. 마이 갓. 자, 이것은 바로 정답. 정답이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공식적인 이유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불신감 조장입니다. 근데 이 말 또한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사람들이 생각한 진짜 이유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 연설 때 나는 다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난 바로 다음 어떤 라디오 PD가 거짓말이야. 이 노래를 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three, go.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만 보고 싶다. 오케이. 왜지? 자, 이 노래 알죠? 이 노래 아시죠? 민. 아, 맞습니다. 이게 왜? 저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네네. 사랑은 단둘이 해야 되는데 아까 모두라고 찍었잖아요, 이현 아나운서가. 모두라고 해서 사랑은 둘이 해야지 왜 여럿이 하냐? 맞나요? Is this 정답? 자, 저는 나연이 말이 맞는. 그러면 자, 정답은요.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점이 파급된다. 자, 미인이라는 곡은요. 당대 최고의 인기곡이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노래가 일단 창법도 저속하고 한밤 먹어 두밤 뭐야 이거 지금. 또 가사 내용도 퇴폐적이고 모두 사랑한다고? 불륜이야? 맞네. What is this? No, no, no.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너무 따라한다는 거였죠. 실제로 이 가사가 수도 없이 패러디 됩니다. 네. 크리스티안. 패러디는 뭐 예를 들어서 구두 네. 닦는 거잖아요. 네. 구두 닦는 거로 패러디했죠. 한 번 닦고 두 번 닦고 자꾸만 닦고 싶어. 와, 써먹을 때 많다. 웨이터. 네. 웨이터. 한 번 나르고 두 번 나르고 자꾸만 나르고 싶네 이런 식으로. 다 되네요. 다 되는 거죠. 예. 또 있습니다. 이 패러디 중에서 이런 패러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네. 이건 어떻게 또 패러디가 된 거죠? 자, 이 표현 여러분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대중들은 이 표현이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풍자한다. 자, 이런 이유로 금지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아쉽지만요. 네. 우리 베이비들 이번엔 마지막 곡이 나의 양이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줘요. 가볼까요? 왜 불러? 뭐야? 왜 불러? 이런 저속한.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질 땐 무정하더니 왜 불러? 왜 저속하다는 그러니까 왜 금지됐죠? 왜 금지됐을 것 같아요? 공식적 이유는요. 바로 시부적절. 때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이랑 맞지 않는 노래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무슨 소리예요? 그게 지금 시기랑 맞지 않는다라는 게 뭐죠? 자, 이해가 좀 잘 안 가시죠? 네네. 네.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 이유는 한 영화였습니다. 자, 장발. 영화에서 장발이구나. 이 장면 때문인가 보네. 어머. 느낌 오셨습니까? 네. 네. 자, 지금 보신 게요. 바로 바보들의 행진 1975년 영화인데요. 자, 영화 속 주인공이 장발 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에서 이 웨블러라는 곡이 배경 음악으로 깔립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에서처럼 웨블러라는 가사는요. 조롱이에요. 공권력을 조롱하고 단속에 저항한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금지된 거 아닌가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발! 왜 불러? 이 노래 들으면 장면 떠오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감히 공권력에 저항을 해? 이런 느낌 때문에 이거 안 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지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당시에도 이 비슷한 방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70년대에는요. 대중가요를 엄격히 통제했는데요. 자, 이런 탑3 이외에도요. 송창식의 고래사냥, 김민기의 아침 이슬, 그리고 한대수의 물 좀 주소 이런 노래들도 금지곡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야,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네. 오늘의 그것이 알고 싶 언니야.
어떠셨어요, 베이비? 너무너무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럼 더 할까요? 아니요. 그렇군요. 예.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너무 아쉬운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 코너가 언젠간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 그날까지 DJ 크리스티 아네. 저는 별이었어요. 대중가요에 대한 검열도 광범위하게 진행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금지곡을 선정하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이에 1967년에 음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이 법률에 의해서 사전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노래 대중가에 대해서 대중 사전 심의에서 금지곡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자의적이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대로 해서 사실 대중가요가 저속하고 퇴폐적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기준이 모호해요. 이것이 1995년 내지 96년도에 가서 민주화된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사전심의 제도가 없어졌고 금지 제도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것도 듣지 마, 저것도 듣지 마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들었어요? 바로 뭐 건전가요. 건전가 같은 뭐야? 드라이 건전. 자, 건전가요는요. 국가의 그 음악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요. 관변 단체의 주도하에 창작되어 가지고 불려진 노래입니다. 일터로 가자. 저축의 노래. 잘 살아보세와 같은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건 알아요. 그냥 아침에 등굣길에 늘 들리는 노래가 잘 살아보세 이거였거든요.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들었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와, 잘 살아보고 싶네요. 어떠십니까? 노래 느낌이 어땠어요? 의지를 가지는 느낌. 의지를 가지는 느낌. 군가 느낌. 군가 느낌. 맞다. 네. 약간 떠밀려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할 수 잘 없어. 살아봅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임미아 씨 어땠어요? 잘 못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래에서 느낌 빠고 오시죠? 네. 네. 그 사회적 교육과 그 학습의 성격을 담은 특정 노래들이 건전가요라는 이름으로 창작 보급됨으로써 이 국민에 대한 노래 통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교통부는 5일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차량에서 새마을 노래 등 건전한 음악방송만 하도록 지시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하였다. 또 교통부는 최근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이 차내 방송을 하면서 퇴폐적인 저속가요나 외색가요를 요란스럽게 방송해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근데 이 정도면 또 국민들도 반발했지 않았을까요? 정말 참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다양성의 시대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뭐 경제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 속에서 획일화돼야 되는 하나로 뭉쳐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시대 분위기를 굉장히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화에서도 이런 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요, 민주화는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수많은 금지곡들 역시 차례로 해금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항상 뭔가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면 누가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국회가 움직여야 되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가 나섭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공연법의 개정은 공연예술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극, 무용대본의 사전 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공연윤리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법체계와 적용 대상이 유사한 영화법, 음반에 관한 법률, 공연법을 공연예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자, 이처럼 공연윤리위원회는요, 그동안 음반 제작과 이 무대 공연이 금지했던 국내 가요 382곡 가운데 186곡을 해금 조치합니다. 방송심의위원회도요 500곡의 방송 금지곡을 해제합니다. 또 1996년에는요 음반 사전 심의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우리 나희 씨가 신곡 발표할 때 들여다보지 않게 된 겁니다. 네, 이러면서 이 창작자들의 표현의 어떤 자유가 조금씩 보장받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죠. 자, 60년 만에 사전심의 철폐는요,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거 바로 이제 요즘에 있는 케이팝의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지금 이런 게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그 한류라고 하는 거는 아마 존재하지도 않아요.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오빠가 짱이란 걸, 오빠가 자기란 걸, 이게 가사거든요. 그러면은 일하는 오빠가 짱이란 걸, 일찍 일어나는 오빠가 자기란 걸, 뭐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은근슬쩍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후 80년대에는 민주화 바람과 함께 국회에서도 금기를 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당시 국회에서는 어떤 변화와 움직임들이 있었나요? 1988년도에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것을 개정해서 미니스커트나 장발 같은 거 단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을 봤고요. 또 아까 음반법이라고 됐었는데 그다음에 비디오가 다시 나타나서 제목을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로 해갖고 사전 심의제도 없었고 따라서 금지곡이 없었고 금지곡 그 지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제가 되는 정치 문화를 안착시켜야 될 거고 그렇게 만들어가야 이 나라 민주주의와 이 나라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참 이렇게 재미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뭔가 좀 이렇게 씁쓸한 느낌도 없잖아요.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맞아요. 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의 우자랄 한마디 시작합니다. 은명학생. 오늘 나는 플레이리스트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뭐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재생목. 선생님 저희는 앱으로 음악을 듣거든요. 거기에 리스트가 생겨요. 금지시켜! 네, 이렇게 제 플레이리스트가 탄압을 받고 있을 뻔했는데 네, 이거를 국회에서 차례차례 해금을 해 나가면서 이제 현재 제 플레이리스트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플레이리스트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었는지 그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플레이리스트란 또 어려운 용어를 통해 가지고 제가 또 하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네, 다음 나이시죠. 오늘 나는 대중예술의 창작의 자유성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뺏겼다 지금. 제가 이제 노래를 하고 방송에 나서는 예술인의 입장으로서 뭔가 이게 제약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반발심도 크고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지만 반면에 더 할 수 있는데 억압받는 게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도 오늘 나도 말고 오늘 나도 그 문화예술의 그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맞아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노래도 예술도 이런 것들도 사회가 변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걸 막아버리면 그 국민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냥 변하게 냅두고 듣는 사람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항상 사회들한테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 당시에 유행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니스커트도 그렇고 장발도 그렇고 어쨌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또 변화가 생기고 유행이 뒤따라왔다라는 게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우리 임빈 학생이 마지막 녹화여가지고 그러네요. 네. 잘하는데. 우리 또 이게 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이제 2회 같이 했는데 한번 소감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은 이렇게 시즌4 새로 시작을 하면서 영광스럽게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현대사를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네, 이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시즌 10까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해요.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우잘말 국회사 인스타그램과 국회방송 홈페이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추첨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역사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항상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우후.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짧은 치마 입고 길을 걸어가네. 누군가 날 볼 것 같아. 사실은 어색했어.